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그룹의 경영권 싸움에서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승리했습니다. 형제 측의 완승으로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KTNG가 9년 만에 새 수장을 맞았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방경만 사장은 이 KTNG를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정신아 신임 대표를 공식 선임했습니다. 정 신임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를 비롯해 경영진 회전문 논란 등의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금융권이 올해 초 2조 원 규모 상생금융에 이어 추가로 6천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금융 취약계층 지원 내용도 담고 있어 정부가 할 일을 은행권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의 향배를 가를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창업주의 아들인 임종윤, 임종훈 형제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은 형제 측의 승리로 일단락 났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그룹이 추진했던 OCI와의 통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형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제 측 후보 5인 모두 이사회 진입에 성공한 겁니다. 반면 이우연 OCI 회장 등 모녀 측이 추천한 이사 선임 한 건은 부결됐습니다. 득표율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기준 52%대 48%였습니다. 앞서 모녀 측 우호 지분은 약 43%, 형제 측은 40.5%로 약 2%포인트가량 앞서며 우위를 점쳤지만 결국 소액 주주의 표심이 향배를 갈랐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녀 측의 손을 들어줬고 개인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형제 편에 섰습니다. 이사회를 어느 측이 장악하느냐가 OCI와의 통합 여부를 가늠하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주총 결과 한미사이언스 이사진 9명 가운데 형제 측 인사가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면서 OCI그룹과의 통합은 사실상 무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형제 측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OCI홀딩스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주주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합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9.1% 상승한 44,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KTNG가 방경만 수석 부사장을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KTNG는 9년 만에 최고 경영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방 사장은 KTNG를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최고 득표자 순으로 상위 2인에 해당하는 방경만, 손동환 후보가 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KTNG가 추천한 방경만 수석 부사장의 사장 선임 안건이 통과되면서 KTNG는 2015년 백복인 전 사장 취임 이후 9년 만에 수장이 교체됐습니다.
사회이사엔 기업은행이 제안한 손동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되며 KTNG가 추천한 임민규 LMK 컨설팅 대표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선임을 두고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방 후보 사장 선임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기업은행과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은 반대했지만 결국 방 후보는 최다 득표로 선임됐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선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 중 상위 2명을 선임하는 통합 집중투표가 도입됐습니다. 한 주당 2표를 행사할 수 있어 한 후보자에게 몰아주기도 가능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효 주식은 약 9,100만 주로 1억 8,200만 표 가운데 방 사장이 약 46%에 해당하는 8,400여 표를 얻었습니다. 방경만 사장은 1998년 KTNG 전신인 한국담배인상공사에 공채로 입사해 브랜드 실장, 글로벌 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KTNG 이사회는 방 사장이 브랜드 실장 재임 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에셀체인지를 출시한 공로 등을 높이 사며 신임 사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방경만 사장은 회사를 위해 CEO로서 헌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 감사드린다며 KTNG는 3대 핵심 사업인 해외 관련형 전자담배, 건강기능식품을 성장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카카오가 오늘 정신아 신임 대표를 공식 선임했습니다. 정 신임 대표는 취임 가동 시에 인공지능 기술 역량 확보를 비롯해 경영진 회전문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카카오는 오늘 제주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정신아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습니다. 대표이사로 내정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정 대표가 쇄신 TF장,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사의 쇄신 방향성 등 세부 실행 방안 수립에 몰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1년 7개월간 카카오를 이끌어온 홍은택 대표는 주총 의장으로 참석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성장 기조를 더욱 확고히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 AI를 꼽으며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카카오는 AI 통합 조직을 꾸리고 다양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실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유한 플랫폼 개발 경험에 최신 기술을 더해 일상 속 AI 시대를 선도한다는 겁니다. 또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조직과 직책 구조를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업무 중복과 각 부서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일로 현상을 해소해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신규 경영진 선임에 대한 비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스톡옵션 먹튀 논란 당사자인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최고기술 책임자를 본사 CTO로 내정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젠 분식회계로 조사를 받고 있는 류금성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재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총 현장에 불참한 정차기 대표를 대신해 홍은택 대표는 외부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과거의 과오가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신규 인사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아 대표는 이날 사내외의 기대와 주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쇄신 작업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금융권이 올해 초 2조 원 규모 상생 금융에 이어 추가로 6천억 원을 풉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일환입니다. 그런데 구체적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문화 가정 금융 취약계층 지원 내용도 담고 있어 정부가 할 일을 은행권이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은행권이 올해 초 1조 5천억 원 규모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2조 원대 상생금융 지원에 이어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총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에는 총 12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지원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1,56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1,094억 원, 우리은행 908억 원, KB국민은행 716억 원 순입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만 이번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4천억 원 넘게 투입하는데 전체 지원 규모의 약 7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부문에 2,372억 원을 투입합니다.
직접 지원 부문에는 소상공인 1,919억 원, 청년 660억 원, 금융 취약계층 879억 원, 고령자 등 기타에 141억 원 규모로 나눠졌습니다. 은행별 자체적으로 내놓은 프로그램 중에는 IBK 기업은행의 다문화가정 생활보조금 지원, 신한은행의 전세 사기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연이은 상생금융 압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은행권을 향해 이자 장사 등 날선 비판을 이어갔고 은행권이 지난해 이어 올해 초 상생금융 기금을 마련했지만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민생지원금융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정작 정부가 해야 하는 성격의 지원책이 담겨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금융권을 흔들고 있는 상생금융 이슈가 총선이 끝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가 커지면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업계에서는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상품 재정비에 한창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인 디폴트 옵션을 의무화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됩니다.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이 줄고 운용사들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 연동 구조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업권 간 퇴직연금 시장 선점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380조 원,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매년 평균 9.4%로 성장해 10년 뒤에는 약 1,0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험사들은 퇴직연금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상품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정성을 선호하는 고객층의 보험사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어 경쟁력을 강화하면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생보업계는 조세 지원과 보증형 실적배당 보험 상품 개발에 힘을 쏟는다는 전략입니다. 생명보험업계는 퇴직연금 부문 강화를 위해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높이는 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종신연금 수령 시 100%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당국에 건의하기 위해 학계와 협업해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사들도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퇴직연금 시장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보험 시장이 지금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이제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신시장 발굴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이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간다고 하니 이제 보험사들도 관심을 두고 있겠죠.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기조에 맞춰 보험업계도 당국과 협력해 관련 제도 개선에 순풍을 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이후 연일 현장을 방문해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피해를 입었지만 135일 만에 정상화의 기적을 썼던 포항제철소 이여련 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광양제철소와 포스코퓨처엠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장 회장의 횡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현장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신뢰받는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 포스코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혁신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의 공감과 지혜를 구하는 100일의 현장 동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인화 회장은 지난 22일 포항 제철소에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포항 냉천 범람 당시 피해가 컸던 이 여련 공장을 방문해 직원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복구 작업을 위해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킨 데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여련 공장은 포항제철소 연간 생산량의 약 33%를 처리하는 핵심 공장인데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의 상륙과 맞물려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직원들의 노력으로 135일 만에 정상화의 기적을 썼습니다. 장 회장은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법은 현장과 직원에게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26일 광양으로 이동해 광양제철소와 포스코 퓨처엠을 찾은 장 회장은 지난달 착공한 퓨처엠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 생산설비 공사 현장 등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회장은 취임 100일이 되는 6월 28일까지 현장 경영을 이어간다는 계획. 업계에 따르면 장 회장은 인자하고 넉넉한 품성으로 구성원을 아우르는 덕장형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코 사장 시절에도 사측 대표로서 원만한 노사 문화를 이끌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같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만간 지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되 사업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인사와 조직 개편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기아 EV9이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상인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됐습니다. EV9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열린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최고 상인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습니다. EV9은 올해의 전기차에도 선정됐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N도 올해의 고성능 차에 선정되면서 현대차 그룹은 올해 월드카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20년 텔루라이드, 2022년 아이오닉5, 2023년 아이오닉6에 이어 올해 EV9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되면서 5년간 4차례나 최고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탑재된 차량이 올해의 자동차 상을 받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스키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2월에 폭설이 자주 내려 설질이 좋아진 스키장에 많은 스키어가 찾아 겨울 스포츠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매출에 영향을 준 스키장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스키장 관련해서 거래 상품액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일이었죠. 전자상거래업체 티몬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스키 시즌권과 대여 상품을 포함한 스키 관련 상품 거래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00% 늘었다고 하고요. 위메프에서는 무려 5배가 넘는 539%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런 스키장의 호황은 2월까지 지속되었는데요. 또한 창의적인 마케팅도 스키 호황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티몬이 2023년 9월 선보인 X5 시즌 패스와 같이 주요 스키장들이 이커머스 플랫폼과 공동으로 판매한 통합 시즌권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하죠. 용평 리조트, 하이온 리조트, 웰리힐 리조트, 엘리시안 강촌, 에덴밸리 리조트 등 5개 스키장을 시즌 패스권 하나만 구입을 하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19살 이하 자녀도 무료 동반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X5 시즌 패스는 판매 첫날에만은 17,000여 명이 몰리면서 매출이 7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센터장님,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키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이 아쉬움을 풀려는 이런 스키족들이 보복 스키족이라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판매량을 좀 끌어올렸다고 하던데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스키장의 특징이 60대 이상 실버 스키족이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티몬에서 연령대별 스키 상품 거래액 증가율을 보면은 70대가 690%, 80대 이상이 580%로 1위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이외에 60대가 164%, 50대 212%, 30대가 127%, 20대가 56%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티몬에 따르면 60대 이상 전체 거래액 증가율은 221%로 집계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예년에 비해 스키장에 많이 좀 왔다고 봐야 되겠죠. 티몬 관계자는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겨울 스포츠 스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키장을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후 마케팅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스키장 호황에 날씨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스키장의 경우 자연적인 눈이 많이 내릴 때 스키어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요. 2023년 12월엔 이례적으로 동해안 쪽으로 폭설이 자주 내렸습니다. 12월 11일 대관령에 100cm 가까운 엄청난 폭설이 내렸고요. 12월 14일과 15일에도 40cm 가까운 폭설이 내렸죠. 스키 시즌권 판매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강원도 지역으로는 자연설이 엄청나게 내린 겁니다. 그리고 스키어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때는 1월에는 중순 이후에 한파가 내려오면서 동해안 쪽으로 또다시 폭설이 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이 스키 보복 심리도 있었지만 또 폭설이 내리면서 이 스키장이 좀 설질이 좋아져서 스키 호황을 누린 건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엔데믹으로 전환됐던 게 2023년 초였거든요. 근데 당시는 스키장이 좀 쓸쓸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그해 겨울이 또 가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키장은 인공설을 만드는 비용도 추가되는 데다가 자연설보다 설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스키어들이 많이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유럽의 알프 산맥에 위치한 세계적인 스키장의 질비한 스위스의 경우 2023년 스키장들의 거의 폐쇄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유럽에 이상 폭염이 발생하면서 눈이 녹은 데다가 또 눈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날씨 마케팅 분야에서는 스키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눈이 많이 내리느냐가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12월에 이어서 올해 1월과 2월 강수량을 보면 강원도 지역에 평년보다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강릉의 경우 평년 95.9cm인데 올해는 221.2cm로 거의 2배 이상의 많이 눈이 내렸고요. 강원 영서 지역인 원주의 경우 평년 37.3cm인데 비해서 올해는 83.5cm가 내렸습니다. 대관령도 평년보다 많은 136.4cm의 눈이 내렸죠. 네, 일본의 경우에도 이 동해 쪽에 있는 곳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면서 스키 호황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이제 영국의 부동산 회사죠. 사빌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일본의 스키장이 아주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는 자료를 올해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스키는 1990년대 중반에 국내에서 절정에 달하면서 수십 년에 걸친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재개발의 기회도 많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일본의 상대적인 물가, 또 부러워할 만한 많은 눈이 내리는 기상 조건, 또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인근 경제와의 근접성으로 인해서 인바운드 겨울 스포츠의 애호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들의 수요는 이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본이 이제 세계적으로 스키 여행지를 인정받고 있고요. 선견 지명이 있는 업체들은 다른 주요 고급 리조트와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전국의 스키 리조트를 재개발하고 있고 고급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통합하기에 상당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스키를 타러 일본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일본에 가서 스키를 타느냐라고 물었더니 설질 차이가 아주 매우 크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전 세계적 수준의 강설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키어들이 아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부동산 회사인 사비스도 일본의 스키장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일본 스키장에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키장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적인 눈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